안녕하십니까, 탐구생활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기 렌트카와 리스의 차이점, 과연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차량이 맞는지 좀 잠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차량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소유주고,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사가 소유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리스사가 뭐냐? 바로 캐피탈 회사입니다. 돈 빌려주는 회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렌트와 리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용이 어떻게 좌우를 하는지.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용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그냥 장기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 신용도가 안 좋으면 차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또 리스 차량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장기 렌트카는 내가 렌트카 회사에 차를 빌리는 거지만, 리스는 대출 형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을 경우에 그만큼 이자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리스 차량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처음에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많이 내야 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보증금을 적게 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번호판 보겠습니다. 장기 렌트카는 하, 허, 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리스는 뭐 가나다라 마바사, 내가 원하는 대로 뽑을 수가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하, 허, 호가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저렴하게 매겨져요. 하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매겨져서 개인 차량의 번호판이 달리는 대신에 세금은 일반 보통 사람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장기 렌터카가 뭐 취등록세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월 불입을 하는 거나, 리스 차량에 내가 취등록세를 다 포함해서 리스를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어차피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똑같은 얘기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관련해서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로 이 렌트료를 발행을 해줘요. 하지만 리스는 그냥 일반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 렌터카는 개인 사업이나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공제를 받거나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스 차량은 부가세, 법인세 공제가 안 되고 그냥 소득세에서 경비 인정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세를 덜 내는 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경비 처리만 하겠다 싶으시면, 뭐 종합소득세에서만 공제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 차량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할증도 많이 되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장기 렌트카는 내가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됐건 나이가 어리건 간에 장기 그 렌터카 회사에서 지정하는 그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냥 거기만 가입을 하면 돼요. 하지만 리스는 이 나의 보험 기록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할증이 많이 되면 차량을 리스를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요. 대신에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보험을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장기 렌터카를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리스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내 보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장기 렌터카를 우리 보험이 보통 3년 동안 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처음에 드는 비용처럼 경력이 다 사라지는데, 장기 렌터카는 그 경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조금 뭐
사고일도 없고 해서 할인을 많이 받던 사람이 장기 렌터카를 3, 4년 이용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차량을 인수해서 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이 비싸지는 거죠. 초기 가입처럼. 하지만 리스 차량은 나의 보험 경력이 그대로 따라가서 리스를 해서 타는 동안에도 인정이 됐다가 나중에 리스 차량을 인수받았을 때 그 보험 경력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보험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장기 렌터카는 내가 예를 들어 뭐 대인 대물을 람보르기니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입하고 싶다. 못합니다. 장기 렌터카는 그냥 보험사에서 딱 지정해놓은 한도까지만 딱 사용을 할 수 있고 더 이상은 내가 늘릴 수 있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보험 상품을. 하지만 리스 차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험 상품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정비 문제. 장기 렌트카는 이제 저희가 정비 옵션 한 5만 원만 더 주면 정비를 다 해줘요. 그 정비가 이제 뭐냐면은 소모품들 뭐 엔진 오일 뭐 그다음에 뭐 필터 뭐 이런 것들 달아서 없어지는 물건들은 한 5만 원만 더 주면은 다 그냥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줘요. 근데 리스 차량은 내 돈 주고 내가 고쳐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행 거리.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나는 1년에 몇만 킬로 타겠어. 아니면은 나는 키로수를 많이 타니까 무제한으로 해주셔. 물론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면 2만 킬로, 3만이면 3만, 나는 무제한. 하지만 리스 차량은 최고 맥심이 3만 킬로까지예요. 3만 킬로가 넘게 타시는 분들은 리스 차량을 탈 수가 없어요. 왜냐? 나중에 3만 킬로를 넘게 되면 그 킬로당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 차량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그러면 왜 그냥 개인적으로 내 차 내가 사서 쓰면 되지. 왜 굳이 렌트와 뭐 리스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렌트카 영업사원도 아니고 리스사 영업사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식당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냥 내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뽑아서 써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캐피털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크게 공제받지도 못해요. 근데 장기 렌트와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할부금 자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등록세, 취득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일단 세금 문제에서 그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렌트와 리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 차량을 구매를 하면 요즘 차 보통 비싸잖아요. 5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짜리도 국산차가 있는데 그런 차량을 사면 내 자산이 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일단.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무슨 뭐 좀 저소득층 자녀로다가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싶은데 내 차를 소유를 사면은 그런 걸 하나도 못 받아요. 하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도 혜택 받아, 재산세도 덜 나와, 건보료도 내려가, 거기에다가 렌트료나 리스료를 세금 공제도 받아. 그럼 일석이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렌터카나 리스를 내 상황에 맞게 잘 이용을 하면 이러한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오늘 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장기 렌트를 해야 되나 리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뭐냐? 나는 1년에 3만 킬로 이하로 탈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 차를 내가 사서 굉장히 아껴서 나중에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거고요. 나는 이 차를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3만 킬로 아니라 나는 4만 킬로, 5만 킬로도 탈 수 있고 나는 그냥 타다가 4년 되면 바꾸고 또 신차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신. 여러분들 장기 렌터카 회사 하면 렌터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리스사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리스는 캐피탈 금융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